오늘 교육은 음료 전반적인 교육을 좀 하고요. 음료에서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장비를 좀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사과 주스라든지 포도 주스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가공 이론인데 음료는 그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별거도 아니에요. 저희 그 예전 과일을 따서 짜서 먹었던 시절부터 물을 퍼서 먹는 이런 게 다 음료니까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게 다 음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음료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청량음료는 쉽게 얘기하면 맛만 좋으면 되는 그런 음료예요. 좀 상쾌하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 콜라 사이다 같은 건 탄산음료 사실 영양가로 먹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먹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예, 그런 이제 그러한 2차적인 것들을 먹죠. 무탄산음료도 비슷합니다.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영양음료는 영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 대표적으로 이제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탄산음료, 청량음료 중에 대표적인 탄산음료 한번 전반적으로 대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다죠. 예, 사이다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음료 중이고요. 대표적으로 음료가 많지만은 이 탄산음료하고 아까 주스 두 가지 음료는 판매량이 그렇게 급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처음에 생긴 거는 원래 사이다의 원은 사과 과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사과 술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 그걸 사이다로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탄산을 물에다 첨가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탄산을 물에다 직접 집어 넣어서 탄산가스를 나오게 하는 그런 음료를 그 사이다라고 하고, 1767년에 조셉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대표적인 탄산음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사이다하고 이제 콜라죠. 네. 콜라 음료는 소개해드렸듯이 펜퍼튼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강원 사장님이에요. 건강원 사장님. 네, 건강원에서 이것저것 팔아보다가 저기 코카나무 잎하고 콜라나무 열매를 넣어가지고 푹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대충 그 나무로 막아가지고 팔았어요. 팔으니까 사람들이 잘 사 먹어요. 이상하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옆 동네에서 사러 오고 여기서 사러 오고 해서 장사가 잘 돼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이 건강한 사장님이 갖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라고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수준이죠. 그냥 우리 여기 동네 그런 분이었는데, 이 코카콜라를 회사를 창시한 사람은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지나갔는데 어떤 음료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이상하게 맛도 그렇게 좀 특이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사업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전체를 한 건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포장도 바꾸고 또 탄산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 탄산을 집어넣고 개량을 했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이 콜라 속에 들어있는 멀찬다이스 7X라는 그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아직도 못 밝히고 있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 대량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콜라병이 이렇게 생겼죠? 좀 그러네. 다음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콜라병.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도 코카콜라 그대로 씁니다.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로고 병도 여기서부터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네요. 그 외에 탄산음료들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써니테라고 한타면 다 제일 좋은 음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잘 안 먹죠. 이때는 지금은 이제 자꾸 생과즙을 많이 넣어요.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저희 때는 과즙은 1%도 안 들어가 있던 음료예요. 다 색소하고 향만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잘 안 지금 사이 이제 외면하게 되죠. 그런데 맛은 좋죠. 대신 이제 지금은 이런 데다 과즙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때 맛을 다시 살리는 그런 식의 제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상술이기도 하죠. 얼마 안 들어갔어요. 과즙이. 그러니까 원료 싸요, 굉장히. 그래서 싸게 낼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탄산음료 말고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무탄산음료. 대부분 이제 스포츠 음료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연구가 돼서 만든 음료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그래요. 보통 이제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이런 것들인데 거의 비슷해요. 제조하고 들어간 것들은 비슷한데 탄산가스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포카리 스웨트 얘인데 백설탕, 액상과당, 포카리향, 구연산 음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건 구연산 나트륨, 나트륨, 비타민 C, 칼륨, 젖산 칼륨, 마그네슘 별거 없어요.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농도, pH 이런 것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이라든지 이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땀에 의해서 쭉 빠지니까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음료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료를 만들어서 스포츠 이온 음료라고도 하고 알카리성 이온 음료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음료가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료 중에는 광천수를 둘 수가 있죠. 세계적인 광천수는 3대 광천수를 들 수가 있는데 에비앙은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건데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물이. 다른 것도 이제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물도 지금 백두산물도 다 우리나라 삼다수는 제주도 거지만 백두산 거가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 이렇게 수입해 갖고 먹잖아요. 우리나라 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싸면 됩니다. 싸면 그래가지고 좋고 이 물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세계적인 각축전인 것 같아요. 이 물 시장도. 미과즙 음료입니다. 음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트릭을 많이 쓴 음료 중에 하나가 미과즙 음료. 이런 게 이제 이거는 그냥 왜 제가 넣어봤냐면 이제 2% 지금 좀 한참 지나서 지금 안 먹죠 사람들이. 한때는 없어서 못 파던 제품이에요. 2% 과즙이 2% 들어가 있어요. 2%면 정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즙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과즙이 조금 들어가 있고 당도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에요. 말 그대로 거의 물이에요. 거의 물. 그런 제품인데 이게 향이 좀 들어가 있죠. 복숭아향, 무슨 향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판매 전략을 미리 세우고 만들어진 제품이라 그런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래갖고 2%로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미과즙 같은 경우도 이런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마케팅 전략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춘 제품이다. 이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청량음료를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은 영양음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로 이제 즙을 짜거나 과육을 갈거나 뭐 통째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과실 음료라고 하고 이제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 음료는 과실 성분이 10% 이상 들어가서 포장한 제품이면 이제 과실 음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아야죠. 또 한 가지,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료에.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료에 그런데 알코올이 1% 이상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발효음료. 발효음료, 뭐 이렇게 설탕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켰잖아요. 발효시키면 설탕 들어가면 주로 효모가 먼저 이제 설탕 넣고 뭐 해보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다 효모예요. 효모는 대부분 알코올을 만들어내요. 알코올을.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3% 이하면 잘 느끼질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가 그냥 나눠 먹는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판매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먹고 얼굴이 확 달아 올라가지고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먹다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크레임에 걸렸다 그러면은 취소예요. 예, 이거 식품 자체가 취소예요. 예. 이제 세계적인 과일 역사인데 한번 그냥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인간이 처음 과일이나 음료를 접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적인 그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1760년대. 이게 누구예요? 니콜라스 아틀레트. 예, 이때가 나폴레옹 시대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 알페르트라는 사람이 과일의 통조림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일에다가, 지금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병에다가 막 끓여서 넣고, 과즙을 막 끓여요. 끓인 다음에 넣고 뚜껑을 탁 닫고 확 뒤집어 놓으면 잘 안 상해요. 공기가. 이걸 핫필링이라고 그래요. 핫필링이 뭐냐면 이렇게 뜨거운 끓여서 넣게 되면 수증기가 막 올라가요. 이렇게 수증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공기를 밀어내죠. 공기를 막 밀어낼 때 뚜껑을 닫아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공이 잡힙니다. 여기에 진공이. 그러면서 또 여기 뒤집어 놓죠. 이렇게 뚜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살균이 되겠죠. 뜨거운 걸로 해서 잼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잼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진공이 잡혀요. 진공이 잡히고 뚜껑까지 딱 살균이 되면 거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간단한 방법 지금 다 알고 웬만한 분들은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때만 해도 미생물이라는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이런 방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이 전쟁이 굉장히 식품에도 발전을 많이 시켜놔요. 이 전쟁이 나쁜 것도 많이 만들고요. 간장이죠, 간장. 샘표 간장, 무슨 간장. 우리가 먹는 간장이 이거 전쟁으로 만드는 진간장. 이게 사실은 진간장은 간장이 오래된 걸 진간장이라고 해요. 원래는 3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묵은 간장을 진간장이라고, 핵간장을 진간장이라고 안 불러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간장이 이게 외간장이죠, 외간장. 외간장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나온 품이에요, 이게. 간장은 원래 콩을 잘 발효시켜가지고 미생물이 콩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건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되는 아주 좋은 단백질 근원이에요. 그건데
콩을 염산에 분해해도 이게 돼요. 예. 염산이면 막 녹죠. 예. 이런 옷 같은 거 막 녹잖아요. 이 단백질을 얘도 분해를 해요. 얘도. 그래서 염산을 넣어가지고 콩을 막 분해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양잿물이죠. 수산화나트륨. 예, 수산화나트륨을 넣으면 중화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노란 액체가 나와요. 노란 액체가. 그럼 간장이 아니죠. 그건 노란 액체니까. 그럼 거기다 뭐 넣어요? 네, 카라멜 넣어요. 카라멜 색소 넣으면 간장이 됩니다. 거기다 소금하고 카라멜 색소 넣으면 매간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 먹고 있죠 여태까지. 네, 금F3. 네,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저 어릴 땐 100% 이거 먹고 컸어요. 네, 지금 그래도 많이 섞어요. 예, 양조간장 뭐 60%, 예, 산분해 간장 40% 이렇게 이제 섞어요. 지금 뒤에 보면 아주 콩알만하게 써 있어요. 예, 싸면 쌀수록 산분해 간장이 퍼센트가 높고 비싸면 비쌀수록 양조간장이 좀 높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일제시대 전쟁하다 보니까 간장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아닙니까? 아니 일본인 이놈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간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1년 2년 숙성시켜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만들어갖고 막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막 먹인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렇게 그게 상품화돼갖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 얼마나 보관이 잘 돼요 이게. 만들기도 쉽고 싸죠. 예. 알면 안 먹는데 상업적으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메주를 만들고 염수를 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염수 농도가 보통 18도, 17도, 19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넣습니다. 굉장히 높은 염도예요. 짜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만들면 염도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안 짠 간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안 짠 간장. 안 짠 간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죠. 네, 그래서 우리 진간장이니 뭐니 안 짜죠? 네, 안 짤 수밖에 없죠. 그런 전쟁의 사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만든 알페르트라는 사람이 통조림 그리고 이 왕관막에 뻥 하고 따는 거 있죠. 이렇게 사이다 할 때 이것도 1800년도에 개발된 거고요. 이제 탄산가스가 이제 1900년도 지금 말하는 H 테스트는 순간 살균. 이제 지금 그 주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1938년도 정도에 이제 살균법이 처음 그때부터 나오게 됐고 농축 과즙이라든지 이런 과즙들이 이제 농축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현재 이제 파우치 음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과즙을 농축할까요? 농축 과즙 보면은 보통 그 과일 100%, 과즙 100%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TV에서 왜 100%냐고 막 따지고 그 소변에서 따지는 거 가끔 보셨죠? 왜 100%도 아닌데 따지냐고. 이게 퍼센트로 보면 맞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보면. 근데 이걸 써서 그래요. 이걸 써가지고 항상 소비자 보건이나 이런 데서 거는 거예요. 과즙 100% 하면 우리는 과일에서 즙을 짜갖고 그걸 100%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과즙을 짜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냐? 사과를 100톤을 짜내요. 100톤을 짜내면 100톤을 짜서 거기다 둬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야 1년 내내 그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또 창고가 있어야 되고 저온실이 필요하고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즙을 짜는 즉시 농축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만 100%짜리를 거의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줄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교실만큼 짜도 요만한 탱크 몇 개면 해결이 되죠. 그럼 이 과즙을 이걸 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오는 거예요. 선키스트 뭐 오렌지 주스 100%짜리 다 이거 갖다가 이게 농축된 만큼 물을 넣어갖고 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10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가 되게 늦게 나왔죠. 현대에 나온 거잖아요. 예, 용기 중엔 그래도 캔이나 병보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 파우치가 생각보다 보관이 잘 되는 그 용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스탠딩 세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 빨대 이렇게 따서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합니다.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이렇게 하나 딱 어린애들 이렇게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스파우트 파우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얘네들이 100도 이상에서도 잘 견뎌요. 이게 그 보통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00도에서 견디질 못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 페트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내열이라고 해도 한 8, 90도 이상 못 견뎌요. 쭈그러져요. 근데 얘는 1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이 장점이 뭐냐면 이건 롤 파우치라고 합니다. 이따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강원에서 가면 그게 다 롤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롤로 이 포장지가 걸려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액 넣고 여기 슬링 네구탱이 슬링하고 똑 자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액이 이렇게 주입이 되고 액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이만큼 올라왔을 때 여기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잘 포장을 하면 그러니까 잘 하게 되면 이 공기를 안 들어가게 포장하는 게 기술이에요. 이 액량을 조절해 갖고 액이 여기 조금 올라갈 때 마무리를 하는 이제 이렇게 액량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보통 95도 이상에서 끓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해요. 상온에서도. 물론 맛은 이제 상온에다 놓으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상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이나 많게는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는 게 이제 파우치 포장입니다. 요거하고는 같은 파우치지만은 조금 다른 게 얘는 스탠딩입니다. 스탠딩은 봉지를 일단 만들어 갖고 집어넣어요. 봉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봉지를 갖다 한 장씩 집어넣는 거예요. 한 장씩 집어넣으면 공기로 돌아서 벌리고 그 안에다가 액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실링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액이 올라갔을 때 실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일정량만 딱 넣고 실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좀 포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하면 이거 못지않게 1년 이상 낼 수는 있습니다만 얘가 훨씬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포장지고 좀 고급 포장지라고 볼 수 있죠. 좀 세우니까 좀 멋있는 있죠. 그렇게 하고 이건 거의 이거하고 유사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대량으로 만드는 기계가 좀 필요합니다. 소량은 요 일반적으로 많이 파는 건 이 두 개고요. 그리고 이 파우치도 여러 종류입니다. 물론 가공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한약봉에 과일 그려지고 이렇게 한약재 그려진 거는 한 장짜리죠. 속이 투명한 거, 가장 싼 거, 그 필름이 있고 보통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보통 삼중지를 많이 씁니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안에 비닐처럼 들어가 있고 가운데 은박지가 들어가 있고 겉에 또 PP 그러니까 비닐 비슷한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3개 삼중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빛도 차단이 되고 가운데 은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차단이 되고 또 인쇄하기가 좋아요. 인쇄하면 색깔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투명하면 인쇄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속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중지 또 5중지도 있습니다. 5중지면 5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3중지가 또 어떤 때는 회사에 따라서 잘 터져요. 이게 보통 박스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택배에서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택배에다가 막 던지게 되면 여기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은 다 크레임이에요. 그 박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시면 이렇게 바꾸는 분도 있어요. 비싸요. 대신 이게 오중지 쓰면 밟아도 잘 안 터져요. 이게 그래서 좀 간단한 차이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사과 주스 우리 이제 사과 주스 하면은 만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이게 찌꺼기가 이렇게 남여 있는 혼탁 주스가 있고 아주 맑게 만드는 이제 청진 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좀 모식도인데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사과 혼탁 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쇄를 해요. 파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이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1kg에 한 0.2g 정도, 2-3g 정도, 0.2-3g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건 왜 넣냐면 갈변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변되기 때문에 이게 영양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거라기보다는 갈변이 돼요. 더 주의하죠. 이 갈변이라는 게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자르게 되면 세포에 갈변 요소가 있어요. 얘는 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 갈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차단하면 되겠죠. 얘를. 얘를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이걸 이제 산화한다고 그러는데 산화를 방지하는 그 대표적인 그 첨가제예요. 그래서 이제 방지를 하는 거고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산소를 차단하는 거는 빨리 가공하는 게 산소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착즙을 하게 되죠. 착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갖고 있는 거는 스크류 착즙기고 그냥 압착을 해도 돼요. 이렇게 돌려서 압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벨트 착즙기라고 해서 막 벨트처럼 벨트 사이에 끼워서 넣고 이렇게 착즙하는 그런 벨트 착즙기도 있고 많습니다. 착즙기 종류는. 근데 어쨌거나 착즙을 한 다음에 균질을 하게 되고 조합을 하는데 균질이라는 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냥 착즙을 하게 되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노란 액체들이 막 떠다닙니다. 이렇게 떠다니고 고연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사실 이렇게 넘길 때 목에 이물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균질기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장 많이 쓰냐면 균질기를 우유에 많이 써요. 우유에. 서울우유, 남양우유 마실 때 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두면 어떻게 돼요? 크림이 막 뜨죠. 아마 보신 분 보셨을 거예요. 소에서 우유를 짜게 되면 바로 크림이 지방층이 우유로 분리가 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절대로 그런 거 없죠. 끓여도 뜨지 않습니다. 균질기라는 걸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우유가 들어가면 지방층하고 물층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얘는 이따가 저희도 실험용 균질기가 있습니다만 이 고압의 좁은 공간을 액체가 통과하면서 얘 깨고 서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하고 기름하고도 입자가 섞이게 돼요. 이렇게 섞이게 돼서 얘가 이게 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시 뭉친다는 얘기거든요. 기름끼리. 이걸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뜨지 않고 그냥 물처럼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우유들이 대부분 다 거치게 된 이런 균질기인데 이 음료에서는 거의 대부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과에서도 이런 균질 작업을 거치게 되면 잘 깨지고 물론 가라앉긴 하지만 천천히 가라앉아요. 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걸 많이 쓰는 데가 두유입니다. 두유 먹어보시면 어때요? 입에서 거의 걸림이 하나도 없죠. 우유하고 두유하고 별 차이가 없죠. 두유 같은 경우는 콩을 깬 겁니다. 우유는 소에서 짜낸 거지만 콩을 삶아갖고 갈은 거거든요. 갈기 때문에 입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균질기를 곱게 간 다음에 마지막 작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거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갈립니다. 그래서 두유도 콩을 그대로 끓여서 갈게 되면 그것도 뜨고 기름층도 뜨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두유처럼 안정된, 그리고 굉장히 고운 입자로 별로 가라앉지도 않죠. 두유 보면 그런 그 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쓰이는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균질하는 작업이고, 조합은 사과마다 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 맛이 다 다른데 염료는 똑같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당이라든지 특히 이제 산도, 신맛, 그리고 pH, 그 pH는 얘 안정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걸 맞춥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제 탈기해서 살균을 하는데, 탈기는 기포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온도를 올리면 기포가 자동적으로 제거되긴 합니다. 왜 탈기를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끓이면 탈기가 기본으로 됩니다. 다 나가버려요. 그 안에 있는 기포가 자동으로.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살균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안에 기포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100도로 올려도 이 안에는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라이터불을 이렇게 켜도 여긴 뜨겁지만 여기 안 뜨겁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전도가 안 돼요. 공기는. 여기에 균이 살아있으면 여기를 바글바글 끓인다 해도 얘가 기포가 제거가 안 되면 이 안에 균이 살아있다가 음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포를 빼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살균할 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 살균을 하죠. 8, 90도에서 이제 순간 살균을 해서 충진 밀봉 해서 냉각 혼탁 주스를 만들게 되고요. 살균한 다음에 이게 이제 띤 필름 농축인데, 이제 이런 농축기로 농축해서 농축 과즙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청진 주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실험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사과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만 영양적으로는 많이 손실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워낙 깨끗하고 보기가 좋죠. 이거는 거의 똑같은데, 사과를 세척해서 파쇄해서 착즙을 한 다음에 한번 살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진 작업, 왜냐면 이게 찌꺼기가 없애야 되니까 이제 효소 처리를 하게 돼요. 효소는 이제 펙티나제라고 하는 섬유질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그를 처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원심부리를 하거나 여과를 했대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여과를 할 겁니다. 여과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쫙 제거가 되고 이렇게 맑은 주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당도 맞추고 산도 맞춰가지고 살균해서 내보내면 이런 주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지금은 이런 이 맑은 주스 형태가 이제 아기들 먹는 용품에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은 이거보다는 생과일 주스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이제 어린이들한테 나오는 주스들이 이제 이런 주스가 좀 많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런 주스가 나오고 있고, 오늘 요걸 한번 여과기가 큰데 여과기를 돌릴 수는 없고요. 여과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소형 실험실 그 여과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해보시면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과하는 방법은 이제 찌꺼기를 걸러내는 방법이잖아요. 가장 식품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규조토 여과기라고 합니다. 규조토 여과기라고 하는데, 규조토는 그 산호 껍데기예요. 산호 껍데기. 산호 껍데기 보면 이제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하얀 산호 껍데기, 그걸 갈아서 만든 그런 그 돌가루인데, 이 돌가루는 아무 그 무미무치하고 인체에도 해롭지
거의 않고 사실 이제 규수토를 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과 작업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맑게 가라앉지 않게 만든다는 음료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포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는 그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 제경이라는 거는 이제 줄기에서 포도알을 제거하는 거를 제경이라고 합니다. 포도가 또 다른 것은 포도는 가열 처리를 한번 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잘 안 짜지는 게 있어요. 착즙기로. 물론 뭐 손으로 짜면 뭐 모르겠지만 기계로 짜는 경우 딸기 안 짜집니다. 착즙기로 안 짜져요. 그냥 이 스크류 착즙기 같은 거로 잘 안 짜져요. 특히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녹즙기죠. 쉽게 얘기해서 녹즙기에다 딸기를 넣으면 짜지긴 짜지는데 거의 잘 안 짜지죠. 토마토도 안 짜지죠. 토마토. 포도 안 짜집니다. 밀려나요.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짤 때는 온도를 한번 가열해 주는 거예요. 한 60도권으로 60도에서 한 65도씨 정도로 한번 가열을 해주게 되면 세포들이 이제 한번 세포막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즙이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열을 한번 하는 거예요. 보통 60에서 63도씨로 15에서 20분 정도 가열 처리를 한 다음에 착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즙이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처럼 포도주스도 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팩틴화제 청진 처리를 하고요. 주석 제거를 한번 하게 됩니다. 주석산 제거인데 포도 이렇게 주석산 다 아시죠? 이렇게 파우치 이렇게 먹다 보면 밑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가끔 보셨죠? 건강원에서 포도즙을 사다 먹으면 밑에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금속성처럼 나오는 거 이게 주석산입니다. 몸에는 좋은 성분이에요. 사실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영양소로도 좋은 유기산인데 이게 석출이 돼요. 이게 그럼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또는 크레임 걸립니다.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낮은 온도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씁니다. 보통 0도에서 18도 사이에서 4일에서 7일 정도 가라앉히면 밑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럼 한번 여과해갖고 위에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기, 살균, 충진, 멸공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도 한번 파우치 포장도 한번 해보고 뭐 여과해서 깨끗하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도 끓여가지고 병 위에 밀봉하면은 주스 같은 경우도 이게 시판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도 맛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이게 손으로도 다 되거든요. 요즘 이런 병들이 다 수작업도 가능해요. 현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